하여튼 그 계산기하고 엄청 친해지셔야 돼요. 이 과목은 계산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계산기를 자유자재로 좀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수밖에 없죠. 뭐.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보험 가입 이후에 보험에 이제 가입한 이후에 적과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착과 조사를 하는 데까지 본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경우에는 적과 착과 수로 조사를 한 다음에 만약에 가입할 때 10,000개로 가입을 했는데 착과 조사를 했더니 예를 들면 7,000개더라 하게 되면 3,000개가 이제 착과가 감소가 된 걸 했습니다. 그럼 이제 착과 감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착과 감소 보험금을 계산해서 지급을 하게 돼요. 자,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보험 계산은. 그럼 이제 요 이후에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6월 10일이나 뭐 20일쯤에 적과를 하고 이제 착과서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름인 7월, 8월이 온다는 거. 7월, 8월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태풍도 오고 각종 재해가 발생이 되는데 이 적과 이후에는 7종만 보장된다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세트로 3개로 나눠지는데 자, 재해가요. 태풍, 강풍, 지진, 그다음에 집중호우, 화재 이 4개가 하나 묶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묶이는 게 우박하고 일소입니다. 얘가 하나 묶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을 동상해가 하나 묶입니다. 이렇게 좀 크게 3개로 나눠져요. 이 재해에 따라서 이제 벌어지는 피해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자, 태풍이 불어요. 어마무지한 태풍이 붑니다. 그러면, 그 태풍으로 인해서 나무가 부러지겠죠. 그죠? 나무로 인한, 나무가 부러집니다. 피해가 발생이 돼요. 그럼 나무가 부러져 버리면, 죽어버리면, 달려있는 과실도 다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 태풍이 몰리면 나무가 안 죽어도 달려있는 과실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낙과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단감, 떫은감 같은 경우에는 이 태풍이나 강풍이 불게 되면 낙엽이 떨어지죠. 그래서 낙엽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박이나 일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박이 오면 과일이 우박 맞고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떨어지죠? 큰 우박 맞으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낙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안 떨어져도 작은 우박을 맞아가지고 상처가 나겠죠. 그래서 달려있는 게 또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다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을 동상입니다. 동상을 입으면 동상.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그러면 동상을 입으면 과실이 동상으로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네? 떨어져 안 떨어져요? 동상 입으면 안 떨어집니다. 낙하 피해는 발생 안 해요. 그런데 달려있는 게 얼어버리기 때문에 이 착화 피해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7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이게 다예요. 7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보험금 파트에서는 이제 나무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과실이 이제 소화할 수 있는 게 줄어들어요. 이런 걸로 인해서. 그래서 또 7,000개에서도 이런 걸로 인해서 줄어들어서 실제 수확을 할 때가 되면 3,000개 요것밖에 수확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는 여기 위에는 평년 착과수하고 적과 착과수를 구해서 비교해서 여기서 이걸 빼가지고 3,000개 감소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착과 감소가 실수를 했는데 여기는 적과 착과수가 7,000개니까 수확이 3,000개니까 4,000개 줄어들었다 이렇게 계산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위에랑 계산 방식이 틀려요. 여기는 평년 이 과수원이 10,000개가 달렸는데 저가와 최고수는 7,000개더라. 3,000이 줄었네. 그래서 착과가 감소됐으니까 이 과실수를 기준으로 보험금 계산해서 보험금을 지불하는데, 밑에는 저가 7,000이니까 수확한 게 3,000이니까 빼가지고 마이너스 4,000개 감소되었네.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 과실손해보험금을 이렇게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야. 보험금을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때는 요 수학하고 비교를 안 하고 각 사고마다 이 사고로 몇 개가 줄었고 이 사고로 몇 개가 줄었는지를 사고마다 다 조사를 해요. 조사해서 그냥 요걸 통째로 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누적 감소가 실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요 조사를 통해서 2,000개가 줄었구나. 이렇게 되면 요걸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거. 보험금 계산 방식, 과실손해보험금은 요 차감보험금하고 방식이 다르다. 여기는 이거 비교해서 이거 조사해서 비교해서 구하는데, 요거하고 수확한 걸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사고마다 줄어든 걸 다 더해서 수확한 거 비교하지 않고요. 보험금을 계산한다는 겁니다. 일단 보험금 계산 방식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각 보험 사고로 인해서 수확량이 줄어드는 과실수, 감수 과실수를 적과 후에는 이걸 조사해야 됩니다. 이걸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보험금 계산 방식에서는 낙오피해로 인한 감수 과실수, 나가피해 감수 과실수, 낙엽피해 감수 과실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 업무방법서가 이 조사 방법에 좀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안 만들어져 있고요. 그냥 요걸 묶어가지고 이걸 묶어서 그냥 낙하피해 조사다 이렇게 하면, 원래는 이것만 낙하피해 조사인데 이 낙하피해 조사라는 항목에다가 이걸 묶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씩 돼 있는 거. 그래서 약간 이 부분이 조사 파트에서 업무방법서가 약간 좀 논리적으로 명쾌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낙하피해 조사하면 이것만을 말해야 되는 건데 요거 세 개를 다 포함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좀 보시면 낙하피해 조사에 보면 4번의 조사 방법에서 밑에 조사 필요 항목 결정을 보면 첫 번째가 나무수 조사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나무수. 이거 나무피해 관련된 걸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낙과 조사. 이게 이제 낙하피해 조사와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낙엽률 조사. 이게 낙엽피해 감소와 실수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좀 이게 뒤에 보험금 공식 계산하고 맞춰가지고 목차를 이렇게 딱딱 잡으면 좋은데 업무방법서가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현재 업무방법서에 됐으니까 그냥 우리는 업무방법서에 맞춰서 이걸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업무방법서는 이렇게 나누지 않고 총 3개의 조사로 나눠놨습니다. 차가피해 조사, 그 다음에 나가피해 조사, 그 다음에 1소는 따로 뽑아가지고 또 중에서 1소를 뽑아가지고 1소 피해 조사 항목을 이렇게 3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업무방법서 그렇게 되어 있죠. 동그라미 3번이 나가피해 조사, 동그라미 4번이 차가피해 조사, 동그라미 5번이 1소 피해 조사. 그럼 과실에 대한 조사는 끝입니다. 이걸로 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나무보험도 특이하고 하겠다면 고사나무 조사, 이건 이제 나무보험금에 대한 거예요. 과실에 대한 건 이걸 끝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큰 목차를 잡고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 관련해서 업무방법서가 약간 이게 큰 체계를 잡기 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업무방법서대로 일단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적과 이후에
조사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적과 전 조사가 아니라 적과 이후의 조사입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낙하피해 조사가 나오죠. 이번에 3번. 자, 낙하피해 조사가 있습니다. 자, 조사 대상은 적과 이후에, 적과 종료 이후, 적과 후에 대상제로 사고가 접수된 과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낙하피해를 발생시키는 재해가 7종 중에서 7가지 중에서 과실을 떨어뜨리는 그 재해가 어떤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요거 4개 낙하피해 발생시키죠. 그 다음에 우박일소도 낙하피해 발생시키죠. 가을 동상이 없으니까 6개. 그럼 원래 6개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일소 피해를 조사를 따로 해버리기 때문에 이 6개에서 일소를 뺀 5개가 대상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교재를 보면 대상제 보면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우, 화재, 우박 일소 없죠. 일소 없습니다. 일본 일소는 5번 조사로 빼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일소는 따로 목차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일소도 당연히 낙하피해를 발생시킵니다. 당연히. 그런데 요 낙하피해 조사라는 항목은 6개가 아니라 5개 재해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우,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 낙하피해, 낙엽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적과 이후에 태풍이 붑니다. 그러면 이제 피해를 보게 되면요, 그 과수원에서는 이제 보험사고 태풍 피해 신고를 해요.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적과 후에는 그러면 자, 태풍 피해 입었습니다. 신고가 나오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느냐 하고 낙하피해 조사하느냐 그런 건데 안 한다는 거예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적과 전에만 합니다. 적과 이후에는 태풍 피해를 입어도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안 나가고요. 바로 낙하피해 조사를 하는 거예요. 적과 이후에는 바로 낙하피해 조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게 되면 이제 그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자, 조사 시기는 사고 접수 직후에 이제 태풍 피해가 왔다고 하면 나가게 됩니다. 자, 조사 방법은 먼저 보상하는 재해가 맞는지를 심사를 하겠죠. 그래서 요 7종 재해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과수원이나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해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수원에 나와보면 태풍 피해가 다 쓰러져 있는 거 매일 다 알게 될 거잖아요. 사과가 떨어져가 멍들고 막 이런 걸 그 작물 상태를 보고서 태풍 피해가 맞구나, 보상하는 재해가 맞구나. 그래서 일단 먼저 요 재해가 맞는지를 먼저 심사를 해요. 그래서 요 해당 재해가 맞다 확인되면 이제 요 셋 중에서 그 상태에 따라 가지고 어떤 조사를 해야 될 건지 요 과수원 상태에 따라 가지고요. 나무수 조사할 건지, 낙과수 조사할 건지, 낙엽률 조사할 건지를 먼저 조사 필요 항목을 정하겠죠. 그래서 조사 필요 항목을 이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3가지니까 나무 피해 때문에 나무 조사해야 되고요. 낙하 피해 때문에 낙하 조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낙엽 피해가 발생하면 낙엽률을 조사를 하는 거 하나씩. 그래서 먼저 그 나무수 조사가 나와요. 나무가 피해 입었을 때입니다. 태풍으로 나무가 사고나무가 쓰러졌을 때. 자, 보게 되면 과수원 내에 품종별, 재배 방식별, 수령별로 역시 실제 결과 주수. 자, 그래서 이제 그 나무수 조사를 나가게 되면 품종별, 재배 방식별, 역시 수령별로 실제 결과 주수, 미보상 주수, 고사 주수, 그다음에 수확 불능 주수, 그다음에 수확 완료 주수. 만약에
수확을 하고 있는 중에도 태풍이 올 수 있겠죠. 수확을 하는 기간이 예를 들어서 10월 10일부터 그러면 10월 20일 사이인데 이때도 태풍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같으면 이제 그때 조사를 나가게 되면 수확이 이루어진 것도 있을 테니까 수확 완료 주수 나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일부 침수수까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한다는 거. 조사 나와가지고 나무 조사로 나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일부 침수 주수는 개념을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일부 침수 주수는 침수 피해를 입은 건데 이 단어가 좀 애매하긴 한데요. 침수 피해를 입은 건데 침수 피해 입어가지고 그 나무가 죽었다면 그러니까 침수로 나무가 죽습니다. 고사가 되면 요거는 일부 침수수가 아니라 고사주수에 넣어버려요. 그 다음에 침수로 수확이 못하게 되었습니다. 수확불능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여기서는 수확불능주수로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일부 침수수는 침수 피해 입은 것 중에서 고사주수, 침수로 인한 수확불능수를 뺀 주수입니다. 이런 걸 일부 침수수라고 합니다. 그 가로 안에 그런 말이 있죠. 일부 침수 안에 근본 이번 집중호우 침수로 피해 입은 나무 중에서 침수로 죽은 거는 고사주수로 들어가고 침수로 수확불능된 것은 수확불능주수로 아니고 이거 뺀 나머지 침수 피해 입은 걸 일부 침주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요. 자, 여기서 좀 헷갈릴까 봐서 얘기하는 건데 지금 나무수를 조사하는 이유가 나무 피해를 알기 위한 건데 지금 나무보험금 주려고 나무 조사하는 거예요? 과실보험금 주려고 지금 조사하는 거예요? 지금 과실에 대한 나무는 지금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들을 알려고 지금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해서 어떤 실제 가수 몇 주인지 미보상 몇 주인지를 다 이제 이렇게 조사한다는 겁니다. 해보니까 이게 300주, 미보상 10주, 고사 10주, 수확불능 5주, 수확이 완료된 게 있으면 또 5주, 일부 침수했는데 안 죽고 수확불능이 아닌 게 예를 들면 10주 있더라.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걸 다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파악을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파악이 되었으면 실제 결과주수에서 미보상주수, 고사주수, 수확불능주수, 수확완료주수에서 여기서 일부 침수수는 안 빼요. 안 빼고요. 여기까지를 빼는 겁니다. 뺀 요걸 조사 대상 주수다라고 합니다. 그럼 조사 대상 주수가 몇 주예요, 지금? 네? 300 마이너스 25, 30주. 그러니까 270주죠. 그러니까 요 안에는 일부 침수수가 들어가 있죠. 이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침수수는 조사 대상 주수에 들어가 있는 일부 침수됐던 말았던 조사 대상 주수는 과실이 달려 있는 나무니까 침수 안 된 부분은 과실이 달려 있으니까 이게 집어넣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일단 먼저 조사 점수를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자, 한 거예요. 그러면 자, 이 경우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자, 미보상 주수에 달려 있는 겁니다. 달려 있었던 과실은 보상해줘야 안 해줘요? 보상 안 해주죠. 이겁니다. 자, 이번 태풍으로 죽었습니다. 고사 주수나 수확 불능 주수의 주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달려 있는 과실은 보상을 해주죠. 그죠? 원래 달려 있어야 될 거. 왜? 이것들은 보상하는 죄로 고사된 거고, 보상하는 죄로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거니까, 이런 것들은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과실들이, 이 나무들에 대한 과실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일부 침수주수, 수확 완료주수는 이미 수확이 끝난 거니까 보상할 게 없는 거고, 얘는 일부 침수수도, 이것도, 그 침수된 부분은 보상해줘야 되겠죠. 침수된 부분은 침수되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실이 침투되면.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이 나무 피해로 인해서 얘네들에 대해서도 역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걸 뺀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다시 이제 낙과 조사할 겁니다. 지금 이제 나무에 대한 걸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단 먼저 조사 주수를 상정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뭘 조사하냐면 요 고사 주수하고 수학 불능 주수에 대해서도 이 보험금을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달려있던 과실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요 고사주수나 수학불능주수가 있는 경우에는요, 이번 태풍과 같은 피해가 없었을 때, 그런 피해를 안 입었을 때, 안 입은 나무, 이 무피해 나무라고 하는데, 피해 안 입은 나무에 달려있는 착과 수만큼이 얘네들이 이번 사고가 없었다면 달려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부분이 약간 애매하게 되겠습니다. 보험금까지 다 하고 나야 조금 이 부분이 그나마 이가 되겠죠. 약간 음방수가 약간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자, 나무가 좀 이따가 낙하피해 조사합니다. 그러면 낙하피해 조사할 때는요,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낙하피해를 조사를 합니다. 왜? 낙하는 떨어지는 건데요. 떨어지는 건 과실이 있는 나무에 떨어지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과실이 있는 나무가, 이런 건 과실이 없다고 그랬죠. 그 조사 대상 주수에 과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낙과수는 조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조사 대상 주수 뺀 거, 얘네들 조사 대상 주수에 다 빠져 있잖아요, 지금. 얘 조사 대상 주수에 빠져 있고, 왜? 여기서 이걸 뺀 게 조사 대상 주수니까, 여기에는 이게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미보상은 빼고요. 얘네들에 대해서 나무가 죽음으로써 이 나무 피해로 인해서 달려있는 과실이 피해봤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도 이 나무들에 대해서 달려있었던 과실도 보상을 해줘야 되고, 이건 요거대로 보상하고요. 일부 침수수 보상하고, 그 다음에 이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는 다시 여기서 과실이 떨어질 거니까 낙하피해 조사는 얘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예를 들어요. 300주가 지금 과수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풍이 와가지고 태풍이 왔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봤는데요. 조사해 보니까 10주가 미보상 주수예요. 보상은 이제 나무를 조사해 봤더니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주는 봤더니 과수원 주인이 과수원 안에 통로를 만드느라고 여기 있던 10주를 자기가 베어버린 거예요. 태풍 비 오기 전에. 근데 이제 우리 조사 나가보면 이게 부러져 있잖아요. 다 져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보상하는 재료인 게 아니라 자기가 부러뜨린 제거해버린 거니까 미보상 주수죠. 그죠? 요거 태풍 왔다고 보상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 빼고, 그럼 이제 고사주수. 자, 태풍으로 부러진 게, 고사된 게 10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태풍으로 수확 불능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과실 손해를 보상하는데 요 나무들에 달려 있었을 과실도 피해를 본 거니까 보상해줘야 되죠. 보상해줘야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나무로 인해서 과실이 피해를 본 부분 보상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건 나무와 관련된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실체 과주서 얘네들을 다 빼면 조사 대상 주수가 나와요. 이게 이제 과실이 달려 있는 거예요. 여기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낙하 피해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낙하 피해가 발생이 안 해요. 이미 떨어지고 없는 낙하 피해가 발생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사 대상 주수에서는 낙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거고, 얘네들은 보상하는 채로 나무가 죽어버리고 이렇게 된 거니까 얘네들한테 달려있는 과실은 이거랑 따로 별도로 또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별도로 보상해 주기 위해서 얘네들 걸 또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 과실을. 이해가 돼요?
처음에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또 반복하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조사 대상 주수에서 낙과수 계산할 거고, 조사 대상 주수에 안 들어가는 얘네들 과실도 달려있을 과실 피해봤으니까 얘네들이 얼마만큼 피해봤는지를 계산해서 분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얘네들 나무에는 얼마만큼 달려있을 걸로 봐준다냐 하면 이 나무들은 이번에 그 태풍 피해를 안 입은 나무가 있을 거예요. 그 나무에 달려있는 착과수를 여기다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피해나무 착과수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무피해나무, 피해 안 입은 나무입니다. 태풍 피해 안 입은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수를 조사하는 거예요. 이거 조사하는 이유는 고사주수, 수확불량주수에 달려있을 과실을 계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사주수 10주, 자, 고사 10, 수확불량 5, 여기다가 곱하기 피 안 입은 나무가 보니까 예를 들면 70개씩 달려있더라 하게 되면 몇 개예요 이게? 15개 곱하기 70 몇 개요? 1050개? 1050개도 피해를 본 거 아니냐라는 거, 1050개도. 그래서 얘네들이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는지는 요 고사주수 플러스 수확불량주수에다가 이 무피해나무 착과수, 피해 안 입은 나무 달리는 과실수를 여기다가 대입시켜버리게 되면 얘는 여기서 떨어진 피해본 과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피해나무 착과수는 피해 안 입은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수는 왜 조사하느냐? 바로 고사주수하고 수확불량주수가 있을 때만 조사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걸 조사할 필요가 없죠. 여기 써먹을 거니까. 그래서 무피해나무 착과 조사를 보게 되면요. 근본제, 2번제로 고사주수나 수확불량주수가 있는 경우에만 피해 안 입은 나무에 몇 개 달려있는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 이거 써먹을 일이 없으니까 조사 안 한다는 겁니다. 그 무피해나무는 어떤 거냐면 당연히 고사주수, 수확불량, 미보상, 수확완료주수, 일부 침주수를 뺀 나무 중에서 부르는 거예요. 가로 3번 보면 품종별, 제방식, 수령별로 피해 안 입은 나무 중에서 태풍 피해 안 입은 것 중에서 가장 평균적으로 과실이 달려있는 한 주 이상을 선정해서 그 나무에 달려있는 착과수를 조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주 조사해서 평균 내는 게 아니라 한 주만 조사하는 거, 한 주. 피해 안 입은 나무 보니까 예를 들면 70개 달렸더라라는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조사해서 어디 써먹으려고 하느냐. 고사주수와 수확불량주수의 그 피해를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피해나무 착과수 조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다음으로 이제 일부 침수나무, 침수수의 침수 착과수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일부 침수수는 완전 침수돼서 죽어버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고사되거나 수확불량 이후에 침수된 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일부 침수는요. 여기도 이제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 그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럼 여기는 일부 침수수에다가 일부 침수수, 지금 설명하는 얘기가 좀 약간 어렵긴 해요. 일부 침수수 한 주당 평균 침수 착과수만큼이 피해가 있는 거예요. 이만큼이 피해가 있는 겁니다. 일부 침수수 한 주당 평균 침수 착과수만큼 피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예요. 자, 사과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과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침수가 되기를 예를 들면 이만큼이 침수가 된 거예요. 그겁니다. 그러면 요 밑에 부분이 이게 그 침수된 착과수고 여기는 침수가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럼 물이 빠지면 얘네들은 멀쩡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물에 젖은 것들은 다 떨어져 버려요. 떨립니다. 이 부분이 피해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 피해 보상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보상해줘야 됩니다. 보상제니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일부 침수를 입은 일부 침수수 한 주에 달려있는 침수된 착화수, 전체 착화수가 아니라 이 부분 착화수, 요걸 구해가지고 일부 침수에다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피해본 그 과실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요. 자, 일부 침수나무 침착화수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이번 제로 일부 침수수가 있을 때만 합니다. 여기만 적용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품종별, 재배 방식별, 수령별로 일부 침수된 나무 중에서 가장 평균적으로 그 침수된 거 한 주를 이상을 정해가지고 그 한 주에 몇 개가 침수된 착화수가 있느냐 그걸 계산해가지고요. 그래서 일부 침수수에다가 곱하게 되면 그럼 이번 침수로 인해서 일부 침수수에서 피해본 과실수가 나오겠죠. 그죠? 이거 좀 어렵긴 하지만 뭐 그런 것 같죠? 일단 뭐 정확하게 이해 안 돼도 그런 것 같을 거예요. 그리고 침수 안 된 부분은 조사 대상 주소에 들어가 있으니까 침수 안 된 부분은 거기들로 또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이겁니다. 그래서 고사주수나 수학불능주수는 보상하는 제로 피해를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실제 결과주수에서 이거 쭉 뺀 게 바로 조사장주수고 여기에 바로 과실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럼 과실이 안 달려있는 것 중에서 얘네들도 보상하는 제로 인해서 피해를 본 거니까 이 얘네들에 대해서 달려있을 과실도 보상해주기 위해서 몇 개 피해를 입었는지 그걸 계산하게 되는데 그거는요 고사주수 플러스 수학불능주수에다가 두 개인데다가 얘네들이 얘네들 말고도 과수원에 피해를 안 입은 나무가 있을 거예요. 그 나무를 보니까 한 70개 달려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개수에다가 70개를 곱하게 되면 전체 피해본 요 나무 피해로 인해서 피해본 과실수가 나오잖아요. 요거 보상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상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일부 침수수가 있으면 일부 침수수로 인해서 피해본 부분을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침수수 한 주당 평균 침수값을 구해가지고 곱하면 이 일부 침수로 인해서 피해본 과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보상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건 나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거고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낙과로 인한 피해를 또 조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 밑에 이제 그 낙과 조사라고 나오죠. 나와요? 그게 일단 내용을 내버려두고요. 그 밑에 보면 전수조사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조사하는 건데 그 가로 안에 보면 뭐라고 나냐면 조사 대상 주수의 낙과만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낙과는 조사 대상 주수 요 나무에서 낙과만 계산한다는 거예요. 왜? 고사주수나 수학불능수 일부 침수수로 인한 피해는 이미 나무 계산할 때 그만 계산했잖아요. 피해본 과실수를 계산했으니까 이제는 조사 대상 주수 기준으로 이제 낙과 피해 본 것들을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낙과 조사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척과전 종합이요.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복잡한 파트 중에 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아마 시험 보는 날까지 자신감이 안 생길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항상 신경 쓰이는 부분이에요. 공부를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어렵게 느끼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래 내용이 원래 책을 보면 내용이 좀 쉽다가 이렇게 어려워져야 되는데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백두산이 나와 이렇게. 이게 적과전이에요. 시작과 동시에 바로 백두산이 나옵니다. 올라가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서서히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렇게. 물론 또 올라간 데도 있지만, 이가 제일 높아요. 이게. 처음 시작하는 데가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